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19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휴가지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또다시 지난 5월 황금 연휴 이후 발생한 이태원 집단 감염이 되풀이되진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휴가철에도 안심할 수 없는 코로나19 주의점과 방역 대책 짚어보죠. 김경우 인제대학교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그리고 정진욱 뉴스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되다 보니까 코로나19 속에서도 역시나 휴가를 떠나는 분들이 계시고 또 계획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전과는 또 휴가 패턴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요. 어쨌든 해외에 나가지 못하니까요. 국내 여행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고요. 네. 그중에서도 따로 그러니까 가족들끼리만 보낼 수 있는 장소, 예를 들어서 캠핑장이라던가 아니면은 펜션이라도 독채를 아예 전체 다 빌려서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패턴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그 휴가철에 사람들이 특정 지역에 아무래도 몰릴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이런 평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가요? 특히 확진자가 많았던 부천 상황 위주로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전국으로 보면요. 29일 0시 기준입니다. 오늘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환자가 14명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네. 해외 유입 사례는 34명이 확인돼서 총 누적 확진자 수가 14,251명, 해외 유입 누적 수는 2,363명이라고 밝혔고요. 네. 신규 격리 해제자는 62명으로 총 13,069명이 해제됐고 현재 882명이 격리 중입니다. 이 중에서 위중증 환자는 12명이고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00명 집계됐고요. 이 부천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29일 오늘 발생한 환자는 없지만 4월 달에는 5명 그리고 5월 달에는 42명 이때는 쿠팡 네. 물류센터별로 가장 많았었고요. 6월 달에도 46명 이것도 역시 쿠팡하고 개척교회 그리고 각종 건강기능식품 이제 관련돼서 확진자가 많았고요. 7월 29일 기준으로 부천은 1,187명이 되겠습니다. 7월 한 달만 봤을 때는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는 9명이 발생했고요. 네. 그리고 7월 6일부터 12일까지는 6명, 그리고 7월 13일부터 19일까지는 6명, 그리고 7월 20일부터 26일까지는 총 3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중에 3명은 감염 경로가 미상인 분이 한 분 계셨고요. 타지역 접촉자가 한 분 계셨고 확진자 가족이 한 번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7월 말 또 8월 초 휴가철을 또 새로운 뇌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난 5월 같은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해외여행들을 못 가시기 때문에 국내 휴가지가 굉장히 혼잡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좀 휴가 기간을 좀 분산해서 가라고 이렇게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휴가들을 어르신들,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실 때는 보통 아이들 학원이 쉬는 날을 또 맞추기도 하고 그렇죠. 또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같이 집단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고 물론 24시간 가동하는 공장은 이제 분산해서 가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회사의 특성에 따라서 분산하지 못하고 좀 집단으로 가는 경향도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인천, 부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다른 지역으로 휴가를 가시기도 하지만 또 인천 지역으로 또 많은 분들이 또 휴가지로 또 찾으실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많이 휴가를 못 가셨던 섬 지역에도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휴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코로나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외지 접촉이 없었다가 휴가를 통해서 많은 외지인 접촉을 통해서 특히 이제 무증상 감염자라든지 네. 아니면 증상이 막 새로 생겨서 휴가를 취소하지 못하고 또 열이 나는데도 방문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셔서 인천 지역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접촉이 많지 않으셨던 지역의 어르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동안 방역 수칙을 준수 안 해도 특별한 코로나 유행이 없었지만 특히 휴가철에는 외지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네. 특히 방역 수칙 준수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특히 동네 이장님이나 분녀회장님 중심으로 해서 어르신들을 잘 챙겨드리고 이런 거리두기 위생 수칙 준수 그 적절한 환기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시는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여름 휴가철이 끝나면 바로 가을 겨울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름 휴가철에 생겼던 유행이 증가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가을 겨울로 이어지는 2차 대유행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이번 휴가철이 또 다른 뇌관이 될 수가 있어서 인천 지역 주민, 부천 시민 여러분들의 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휴가 분산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겠고요. 또 특히 섬이 많은 인천의 경우는 좀 우려스러운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겠는데 여름 휴가철
전문가가 보시기에 가장 걱정스러운 상황은 뭘까요? 네, 지금 확진자가 마치 줄어들어서 확진자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깜깜이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이 깜깜이 환자를 감염시킨 전염원이 있고 그 전염원이 이 깜깜이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도 감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감염 전파자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다는 네.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되겠고요. 이런 분들이 평상시엔 그 지역에서 생활하시면서 계속 깜깜이 환자 감염을 일으키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천, 부천 지역은 확진자가 줄고 있는데 이게 휴가철을 맞아서 이렇게 여행을 다니시면서 얼마든지 전파를 시킬 수가 있고요. 물론 지금 부천 지역에 사시는 시민 같은 경우에도 부천 지역 내 자체 감염보다는 타시도 용인시 접촉자와 이렇게 접촉을 해서 감염이 되신다든지 사실 이제 인천 수도권은 이제 하나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서울 경기에 확진자와 접촉이나 왕래가 많기 때문에 부천이나 인천 지역은 언제든지 감염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방심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7월 말 그리고 8월 초를 우리가 극성수기로 보는데 실제 이번 여름철 휴가를 집중적으로 가는 기간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올해 여름 휴가 집중 기간 동안 고속도로 하루 평균 교통량이 지난해보다 증가할 거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여름철 여행 계획 조사를 해봤는데요. 8월 1일부터 7일까지 23.2% 가장 많이 다닌 걸로 나왔고요. 네. 8월 20일 이후로는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응답은 19.6%로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아예 8월 후반으로 계획하는 분들도 계시군요. 그렇습니다. 조금 약간 분산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요. 네. 여행 예정 지역으로는 동해안권이 24.3%로 가장 높았고요. 남해안권은 19.9%, 제주권이 10.6%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행에 나설 거로 보이는 8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일평균 통행량이 지난해 469만 대보다 1.3% 증가한 476만 대일 거로 예상됐고 최대 5만 대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선 항공을 제외한 버스, 철도, 해운 이용객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방역 당국에서 휴가철을 맞아서 좀 더 촘촘한 그런 방역 지침을 내놓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일단 휴가 기간에는 일단은 밀집, 그러니까 산밀 지역에 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네. 어쨌든 이렇게 야외라고 해서 코로나19도 안전하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야외는 공간이 무한대니까 개방됐다 하더라도 기침이나 바이러스 당의 비말이 맞을 가능성이 실내보다 적긴 하지만 맞으면 감염될 우려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역대책본부에서 주의를 요하고 있고요. 야외 활동 중에 또 식사를 하거나 장소를 이동할 때 그리고 공용 물품을 만지는 과정에서도 밀접 접촉이 이루어져서 전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등에서도 물놀이하는 것도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질병관리본부는 물놀이에 대해 코로나19가 위험도가 높은 일상활동이라고 평가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 간 밀접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물놀이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탈의실이나 샤워실 등을 혼잡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시설관리자가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때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파라솔, 또 튜브, 또 탈의실에 있는 드라이기, 문고리, 선반, 샴푸 등을 통해 감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행 삼금 수칙을 지키라고 했는데요. 세 가지 수칙은 삼행에서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휴게소, 음식점에서는 최소 시간을 머물고 사람 간의 거리를 2m 이상 유지하게 했고요. 그리고 3금은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여행 가지 않기, 그리고 유흥시설 등 밀폐, 밀집 장소, 혼잡한 여행지 시간대를 피해야 되고요. 침방울 튀는 행위와 신체 접촉으로 이를 피해야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방역 당국에서 이렇게 방역 지침을 마련해 주긴 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해수욕장에 가서 물놀이를 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표현도 해주셨고 준수 규칙을 좀 그대로 따르기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교수님께서 반드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는 당부를 좀 해주시죠. 네, 방금 기자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잘 지켜주셔야 되겠고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숙박시설이라든지 렌트카 이런 공용시설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네. 물론 숙박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른 숙박객이 이용한 다음에 충분한 소독과 환기를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네. 만약에 이제 어떤 감염 전파자 그 전에 그 숙박시설을 이용했다면 남아있던 바이러스나 이런 것 때문에 다음 숙박객이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환기 그리고 손이 닿는 곳은 표면 소독을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렌트카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증상이 생기면은 다녀와서 의심 증상이 생기면 빨리 검사를 받으셔서 혹시 코로나19 가능성은 없는지
선별 검사를 또 잘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방문하시는 휴가지별로는 그 각 그 휴가지의 시군구 지사께서 만들어 놓은 방역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감염 전파 예방을 위한 수칙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은 뭐 해수욕장에서는 2인 이상 뭐 식사를 하지 않거나 술을 먹지 않도록, 또 고성 지르지 않도록, 이런 또 지역별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반하실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오. 매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가시는 지역의 방역 수칙을 잘 확인하시고 잘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반대로 인천시에서도 인천시 자체에서의 어떤 그런 방역 규칙을 잘 만들어 놓으셔서 외지인 분들이 와서 이용하실 때 사전에 잘 안내를 하고 위반할 경우에 충분히 벌금형이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안내 같은 것도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실내 물놀이나 실내 수영해도 되냐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텐데 물로 인한 전염 가능성은 혹시 어떻습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전파 가능성이 있는데요. 뭐 기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공용시설, 탈의실, 화장실, 식당 이런 데서 마스크를 벗고 가까운 밀폐된 데에서 비말 전파가 되는 것이 가장 일단 위험하게 되겠고요. 과연 물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는데 네. 아무래도 물에는 바이러스 농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염소가 있다면은 염소 성분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억제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염소 농도가 좀 적다든지 또 바이러스 농도가 높다든지 그런 물이 우리 입, 코, 입을 통해서 들어간다면은 바이러스가 감염될 확률은 적지만 그래도 있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충분히 물론 이제 물놀이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공용 시설에 대해서 잘 환기를 시켜주고 표면 소독을 항상 잘 시켜줘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 가능성은 이렇게 물이 이렇게 튀거나 하면서 물에서 생기는 작은 물방울 이 흡입되면서 감염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남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 이렇게 튀면서 수증기처럼 우리가 흡입할 때 들어온다면은 네. 물론 가능성은 있지만 이렇게 튀는 물 안에 바이러스 농도가 얼마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염소 소독 성분에 의해서 바이러스 활동료가 얼마나 떨어지냐에 따라서 이렇게 튀는 물에 의해서 어떤 수증기를 흡입했을 때 감염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뭐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을 좀 간과하셔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8월 17일을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19 상황인데 공휴일을 지정한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날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결정했다. 그리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코로나 장기로 인해 주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 그리고 현충일과 강복절 주말과 겹쳐서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했다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실제 보면은 올해 휴일수가 115일이에요. 지난해 117일보다 좀 적고요. 코로나19에서 국민들이 필요한 누적된 점을 고려했다고 이렇게 네. 밝혔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경제적인 내수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관광객들이 이제 국내로 활동하다 보면 이 경제적인 돈이 이제 돌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계속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경제적으로 좀 위축된 경우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조금만 내수 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지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수 활성화도 물론 중요한데요. 지난 5월 황금 연휴 때처럼 이 사람들한테 좀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2의 이태원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좀 안타까웠던 점인데요. 이제 4월 말 5월 초 황금 연휴 시기에 이제 황금 연휴 끝나고 생활석 거리두기로 그 생활석 거리두기를 좀 완화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또 그때 이태원 클럽은 이제 전국에서 방문을 했거든요. 뭐 용인, 인천뿐만 아니라 뭐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까지 전국에서 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가셨고, 거기서도 확진자가 각 지역에서 발생한 적이 있었고요. 이번 휴가철 같은 경우에도 이제 휴가철을 통해서 뭔가 좀 확진자로 줄어들고 뭐 임시 공휴일을 지정해서 또 아니면은 휴가를 많이 가라고 이렇게 장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엇갈리는 메시지들이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면서 좀 완화해도 되나 이렇게 좀 방심을 하게 되거든요. 네. 방심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활 방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생활방역 수칙이 구체적인 무엇인지 좀 사전에 미리 국민들에게 홍보와 교육이 됐어야 됐는데 임박해서 발표가 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휴가지에서 지켜야 될 어떤 방역 수칙도 좀 지금 충분히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다녀와서 어떤 생기는 증상에 대해서도 잘 검사를 받고 또 확산을 막도록, 예를 들면 휴가지 다녀와서 의심 증상이 생기면 선별 검사를 받고, 또 특히 좀 환자를 많이 돌보거나 취약계층 어르신을 돌보는 직업에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선별 검사를 조기에 받아서 이런 감염을 조기에 인지하고 감염 확산이 막는 것을, 전파하는 것을 차단하는 노력들이 지금부터 미리 좀 시작돼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지금 6개월이 넘었어요. 우리 지역 부천과 인천의 방역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네, 그 어느 지역보다도 이제 인천 학원 강사발 코로나 확진을 통해서 이제 인천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셨고, 특히 그것이 이제 부천의 어떤 라운 부패를 통해서 또 집단 확산이 되면서 또 이게 부천 쿠팡 물류센터까지 이렇게 확산되면서 어느 지역보다도 인천 부천 지역 주민들, 그리고 관계되신 공무원, 의료진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도 그게 이태원발 클럽의 확진세에 비해서는 비교적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신 것 같고, 아무래도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항만이라든지 공항의 관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확진자도 인천시 의료원에서 잘 대응해서 치료해서 확진자다 잘 치료된 중국분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네. 비교적 잘 대응하시고 정책적으로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신 것 같습니다. 참 굉장히 아득하게 또 길게 느껴지는 지난 6개월 이렇게 돌아보면 코로나19가 잡힐 듯 잡히지 않았습니다. 잡히는가 싶으면 다시 집단 감염이나 소규모 감염이 재확산이 일어나서 비상에 걸렸는데, 지금까지 잘 해온 측면이 물론 있지만 돌아봤을 때 좀 방역당국의 대응 측면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때는 언제든지 재유행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QR코드 같은 것도 완화하기 전에 미리 좀 도입을 했다든지,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 빨리 발견해서 확진자들을 빨리 찾아내는 이런 노력들이 완화하기 전에 좀 미리 적용한 다음에 완화했으면 아쉬움이 가장 크고요. 네. 만약에 지금처럼 이제 의심 증상이 있고 이런 분들을 보다 조금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찾아낼 수 있는가, 이것이 아직 우리가 좀 풀지 못한 숙제이거든요. 아직도 증상이 있고 열이 나지만 일주일 지나서 확진되는 사례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그리고 방문자의 어떤 동선 기록 같은 것도 잘 찾아낸 노력들이 필요한데, 일반 시민들께서는 그 휴대폰에 GPS 기능을 켜놓게 되시면은 나중에 이제 며칠 지나서도 이제 언제 어디를 가셨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스마트폰에 GPS 기능을 켜놓는 노력들도 모두 동참하실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와중에 최근에는 규제를 좀 완화한 면이 있잖아요. 공공박물관이나 전시관 문을 열었고 또 종교시설 규제도 일부 완화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괜찮을까요? 일단은 보건복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1일 중앙안전대책본부의 계획 방역 강화 조정안을 보고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24일 오후 6시부터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회 소모임을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정규 예배 오후 8시부터 정규 예배 모임, 그 행사, 식사 등은 금지했었지만 QR코드 기반의 전자 출입 명부 도입을 의무화했거든요. 근데 이 좀 주의해야 될 게 이 연휴 기간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 코로나 이태원발도 5월 5일 그때 연휴 때 좀 급증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연휴에 관해서 상당히 지금 방역대는 긴장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7월 초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일본 정부가 국내여행을 장려하는 고투 트래블이라는 정책을 강행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 일주일 사이 일본 확진자가 6,000명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전 일주일 동안 확진자가 4,000명 조금 못되게 늘었는데 증가폭이 2,000명이나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또 저희 나라에서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번에 저희 국민들도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했던 기본적인 걸 잘 지켜가면서 이번 연휴 기간이 과연 어떤 반응이 날지, 이것도 좀 상당히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분이 채 남지 않았는데 이제 장기전에 돌입해야 하잖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할까요, 교수님? 네, 지금 지역사회 깜깜이 환자, 언제든지 나도 무증상 감염자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고, 또 내가 만나는 모든 분들이 감염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잘 통제되는 것 같지만 아직도 깜깜이 환자가 많고,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방심하는 순간에 언제든지 확진자가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네. 언젠가는 종식이 될 겁니다. 하지만은 방심을 하면 언제든지 재유행한다.
라는 경각심을 항상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네, 휴가철 코로나19 주의점과 방역 대책 살펴보았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